자, 기본적으로 자, 중화 반응이라면 이렇게 되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뭐가?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식으로 쓴다면 보통 우리가 산을 HA라고 쓰고 염기를 BOH라고 씁니다. 왜냐면 이제 산이 애시드고 B가 염기가 베이스라서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H2O가 되면서 BA라는 보통 이제 수용액상의 물질이 만들어지죠. 요거 이제 리퀴드가 될 것이고, 맞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자이온 반응식만 세우자면 결국은 뭐냐?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H2 리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 뭐가 된다? A-하고 B 플러스 이온이 일반적으로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A-랑 B 플러스가 사실 앙금이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1대1 반응이라는 거지. 그러면 요게 나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화원에 가면 우리가 화원으로 가잖아? 화원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NMV는 N-M-V-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글자가 좀 올라가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N이라는 거는 산, 염기, 가수. 일가산이냐, 이가산이냐, 일가염기냐, 이가염기냐. 즉, H나 OH가 몇 개짜리 산, 염기냐를 따지는 거. M이라는 거는 이제 몰 농도. 근데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몰 농도 개념을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로 치환하냐면 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단위 부피당 입자수로 적어버립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몰 농도 뜻이 뭐야? 1리터당 들어있는 이온 몰수니까. 그치? 부피당 입자수, 부피당 개수. 그리고 V는 말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개수의 입자가 1대1로 반응한다에 대한 개념인 거죠. 오케이? 동일한 개수로 1대1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 그림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림을 잘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변해.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볼 때,
그냥 쭉 가는 이온이 있어요. 처음부터 농도 변화가 없는 거. 이게 처음 넣은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이 중화점까지 쫙 줄어드는 애가 있어요. 이게 처음 넣은 산 혹은 염기죠. 여기서부터 양이 쭉 늘어나는 게 있어요. 얘가 뭐다? 나중에 넣는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죠. 나중에 넣는 염기 혹은 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 개수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 어떤 산인지 염기인지를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 잘 보라는 소리죠. 그리고 요 과정에서 1.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기 전도도는 이온의 농도와 관련이 있지 이온 개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발생하는 물 때문에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중화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온수는 요렇게 그려지거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도는 요렇게 됩니다. 즉, 여기서 감소 요인은 H2O의 증가죠. 물의 양이 없다고 치면 여기서 감소될 수가 없어요. 발생하는 물의 양을 무시한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그 전기전도도 감소량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앙금이 생길 경우는 구경꾼 이온이 구경꾼 이온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앙금이 되는 반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 포인트가 여기에 붙어버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0이 안 됩니다. 즉, 요 부분에서 전기전도도가 최저이긴 하지만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 자, 이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가 뭐냐면, 발열량과 혼합액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실험은 요 실험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HA가 6으로 일정한데 그치? BOH를 0, 2, 4, 6, 8 이렇게 넣을 때 여기서 중화점 된다라고 가정하는 이 실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실제 발열량은 어떻게 가다가 일정하죠? 이게 발열량이지. 근데 이때 혼합 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감소되죠. 왜? 결국은 찬물의 양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왜? 우리 시약 탈 때는 찬물에 타지 따뜻한 물에 타는 건 아니잖아. 전체 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중화점. 전기전도도가 즉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이 중화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 뭐지
그 수용이 계속 싫어를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물 양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치. 정기 전도도 원래는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저게 이온 농도에 의한 거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물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온 농도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지. 그 수산화 그 중화 반응이 중화 반응 이후에 이온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다 증가합니다, 여기서. 예, 실제로는 요렇게 가요,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중화점이 되고, 우리 지시약 색깔은 알고 있죠? 그런 거 정도는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어 주셔야 되는 거고. 네, 뭐 색깔 바뀌어서 번져가는 거 정도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림이나 이런 거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요거를 은근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부피가 같은 데가 중화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치. 농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즉, 꺾이는 지점을 찾아서 실제 두 용액의 단위 부피당 농도가 1대1이 아니라 2대1이거나 뭐 3대2거나 그렇게 다른 부피일 때 중화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화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여기가 중화점이잖아. 그러면 요 앞은 뭐다? 애시드죠. 산이 많으니까. 요 뒤는 베이스가 되는 거지. 염기가 되는 거지. 요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요 지시약 색깔 변하는 걸로 원래 산염기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거 알죠? 통합과학에서는 무시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이 실제로 빨간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어느 정도 염기성이 된 뒤에 바뀌어요. 그게 딱 중성에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메틸오렌지가 빨간색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산성이 된 뒤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BTB 초록색만 거의 딱 중성에서 초록색 때. 그래서 그게 변하는 게, 그리고 그런 거 있다. 약산에 강염기 섞으면 우리 계산보다 은근히 약염기 뜹니다. 반응 평형 때문에. 근데 강산에 약염기 섞으면 우리 계산치보다 은근히 약산성이 가요. 그래서 중화 맞출 때는 강산 강염기가 제일 잘 맞아. 요런 게 중화반.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푸는 요령을 맞춰야 되는 거지. 개념 자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중화반응은. 문제 보면은 막 무슨 미지수 세워야 되고. 그치. 그거 결국 요거 따진 거야, 요거. 결국은 이거 응용인 거야. 미지수 쓰는 거는. 오케이?